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특강으로 웃고 있는 니체. 지금 대한민국은 상징계의 의미와 연세에 고정점이 풀려져서 정신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타자를 향한 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죠. 그죠? 이것이 어떤 하나의 진영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역사의 교묘한 장난에 의하여, 그죠? 상대를 공격하고 그 공격 본능이 죽음 충동으로서 극에 달하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이기적 유전자가 극에 달하여 집단 무의식으로 변하여 그것이 곧 폭발할 지경에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상상계가 상징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실제계에 도달하려는 그러한 현실 원칙은 사라져버린 자기 자신만의 쾌락 원칙, 죽음 충동만이 남은 그러한 사회가 됐죠. 그죠? 혐오 정치. 그래서 이제는 행동으로 타자를 살해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곳곳에서 경직된 대타자의 명령만이 들려오고 거기에 의미와 연세는 풀려져서 고정점이 사라진 이러한 현실, 거기에다가 철학자까지 나서서 이것을 진정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그래서 새 특강으로 예도는 웃고 있는 니체. 이 고정점이 풀려난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극적인 어떤 이야기들은, 그죠? 곧바로 정신병으로 가게 만들죠. 그죠? 집단적 히스테리.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니체는 얘도라도 웃어야 되는 거야. 존재의 숲에서 춤을 추면서 웃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니체의 삶의 전반을 놓고 볼 때 알랭 바디우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미나에서 니체의 철학이 철학사에서 프랑스 혁명에 버금갈 만한 그러한 서구 형이상학의 새로운 출발에 다리를 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웃고 있는 니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웃고 있는 니체. 그는 초기부터, 그죠? 문헌학자로서 그리스 철학의 어떤 원문들을 뒤지면서, 그리고 문학 텍스트들을 뒤지면서 그리스 비극에서 하이틀카이트, 명랑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냈어요. 명랑성. 이것이 그의 말년까지 갑니다. 정신이 혼미해서 자기 자신이 디오니소스인지 십자가에 달린 자인지 헷갈려 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서구 형이상학이 낳은 이 우상의 황혼을 까발리고 이 가치의 전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끝까지 매진할 때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죠? 운명을 사랑하면서 삶을 긍정하면서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명랑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 비극 안에서 발견한 하이텔카이트, 웃고 있는 니체, 이런 주제는 자크 데리다가 가장 잘 봤죠. 그죠? 그러니까 운명의 신인 모이라에 의하여 인간들이 지배를 당하고 그 운명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삶을 긍정할 수 있었던 지혜는 그리스인들의 명랑성이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니체는 자기의 실존적 삶에 받아들입니다. 이른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교수가 되고, 그리고 곳곳을 다니며 문화를 향유해 봤지만은 결국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생물학적이고 생리학적인 질병에 의하여 몸이 쇠약해지고 두통이 심했으며,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곳곳에 달하고 젊은 청춘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교수 자리를 스스로 내어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원인 모르는 다양한 질병에 의하여 곳곳을 요양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삶을 명랑성을 잃지 않으면서 즐겁게 학문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프리드리히 니체, 다 떠나고 그의 실존에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고독한 방랑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비극을 피하지 않고 비극 한가운데에서 모이라가 내어놓은 그 숙제를 긍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러한 니체의 명랑성 안에서 알베르 까미는 시지프의 신화에 그 엄청난 징벌을 발견했죠. 그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끊임없이 바위를 굴려야 하지만, 그러나 결국 정점에서 다시 굴러 떨어내려지, 그리고 그 바위를 다시 굴리기 위하여 산에서 내려가는 인간 실존의 운명 안에서 결국 인간을 긍정한다라고 하는 부조리가 무엇인지, 이건 니체의 용기죠. 그죠? 그는 이론 철학자가 아니라 자기의 허무주의를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냈던 초인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는 웃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즐거운 학문에서, 그죠? 비극의 탄생에서 그리스인들의 비극 한가운데에서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명랑성을 발견한 이후에 볼테르를 통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을 거쳐서, 아침노를 거쳐서 이제 즐거운 학문에서
죽은 신을 문화 속에서 발견하면서 데카당스 속에서 자기를 잃지 않고 신의 죽음을 미친 인간이 되어서 광인이 되어서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죠? 광인 니체. 신은 죽었다. 교회가 죽였다. 교회는 신의 무덤이 아니겠는가? 앞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 무한한 냉기가 올라오는 것은 아닌가? 그 이후에 즐거운 학문 뒤쪽 편에서 마침내 자기의 운명을 긍정하는, 순간을 긍정하는 영원회기가 꽃피기 이전에 이 삶을 긍정하는, 어떤 운명이 와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그 명랑성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실제로 자기의 마지막 10년을 미친 듯이 집중하면서 새로 삶의 해석학을 창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타자가 아무리 권위적이고 문화가 아무리 퇴폐적이고 그리고 상징계의 질서의 타자들이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르는, 나의 삶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여러분들의 삶을 긍정해 줄 수 있는 진리는 있어봐야 그게 뭐냔 말이에요.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하는 것처럼 이유 없이 무고하게 죽음당하는 저 어린 아이의 눈물보다 더 강력한 진리가 있다면 말해봐라. 이 세계에 균열된, 붕괴된 모든 것이 허용되는 이 세계에서 내가 이 삶을 긍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결국 그 10년에서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 10년 속에서 그 괴물을 보고 도스토예프스키는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자기 자신의 새로운 작은 빛을 봤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건 도스토예프스키의 삶이죠, 그죠? 니체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자기를 극복하면서 결국 어떤 현실 속에서도 명랑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루하루 마지막 정력을 짜내면서 써내려갔던 그 노트들이 대작이 됐단 거예요. 전부 다. 결국 니체를 읽을 때 감동스러운 것은 그의 실존의 이러한 엄청난 긴장감이 작품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와 결혼하면서 나중에 그 비극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오이디푸스의 진정한
위대함은 뭐예요? 진정한 비극은 뭐야?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곧 나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게 바로 오이디푸스의 진짜 비극인 거예요. 폴 리게르가 프로이트를 분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이디푸스 왕 이후에 나타나는 안티고네뿐만 아니라 콜로세움의 오이디푸스까지 우리가 읽어야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나임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결국 그 운명을 극복하고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인간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지혜, 비극 안에서 명랑성을 발견한 니체, 신의 죽음 속에서 광대가 되어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는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철학적 신은 죽었지만 춤추고 있는 신은 긍정하는 니체, 그리고 끝까지 자기 삶을 긍정하면서 정신병원에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자기의 유고 노트를 써내려갔던 니체. 철학자로서의 니체는 확실히 그죠, 자기 삶을 긍정했던 자였어요, 여러분. 이런 삶의 긍정성, 이런 웃음이 없다면, 이런 해악이 없다면 이러한 상징계의 질서의 대타자가 경직되어서 그죠, 이제는 혐오가 극에 달하는 이러한 상징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는 그죠, 뭐 대타자가 어떻게 하든 뭐든 나만 그냥 이런 거 뭐 민주주의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자신에 몰입해 갖고 욕망을 즐기면서 비극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살면 최고 행복해. 대부분의 인간은 그렇지 않아. 비극을 비극으로서 볼 수 있는 그게 비극인 거야. 비극임을 아는 자, 인식하는 자, 그가 이 시대에서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죠, 이 혐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간에 그 길은 자기 삶을 긍정하는 거예요.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는 거야, 그죠? 또 돌을 굴리는 거야, 바위를. 그리고 또 굴려서 또 올리는 거야. 그러면 또 내려가는 거야. 거기에서 새로운 빛이 언젠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네 삶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해가 되죠, 그죠? 웃고 있는 니체, 웃음을 잃는다면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두움의 시대. 그래도 여기에서 경제까지 안 좋아, 그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더 여기 기름을 붓는 거야. 그럼에도 웃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암의 원인은 그죠. 이러한 어떤 극단적 혐오가 지속될 때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응?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요, 근본주의가 득세하고 도그마틱해지고, 그리고 사회가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모든 것이 허용된 것처럼 나타나는 가치 부재의 시대, 그죠? 그래서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만이 진리라라고 이야기한 이런 시대. 때로는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시지프의 신화가 될 수 있는 거야. 바위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차내면 또 올리는 거야. 때로는 삶을 긍정해야 되는 거야. 웃어야 되는 거야. 존재의 숲에서 예도가 먼저 웃습니다. 2024년 갑진년새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뜻하시는 소망 꼭 이루시고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행복이 무엇인지는 다 다르겠지만 때로는 삶을 긍정하면서 나의 삶을 사랑해야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3년, 아니 지금까지 예도TV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024년도 예도의 고정 강의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